아직 1차 확산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다. 지금 2차 확산을 얘기하는 건 사치다. CNN 기자 얘기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세는 좀처럼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작 감기인 줄 알았죠. 날씨가 더워지면 알아서 빠이 할 줄 알았죠. 도대체 미국의 콧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는 뭡니까? 정재훈 심장내과 전문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 바이러스랑 싸우기 위해서 어떤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네. 그 면역 반응 자체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에 사이토카인 폭풍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굉장히 심한 면역 반응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여러 몸의 장기가 다 손상을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는데도 증상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은 전체에서 보면은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크게 문제없이 또 다 나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도 처음에 한 5일 정도는 감염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분들이 환자인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고 접촉을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증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감염이 되고. 코로나 환자의 어떤 사람이 우리를 감염시켜요? 주로 이제 바이러스들이 사는 곳은 폐에서도 굉장히 바닥 부분에 살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어떤 환자분께서 활동적인 감염 상태인데 기침을 아주 심하게 딱 했을 때 그러면은 그 바이러스가 기침을 통해서 이제 주변 사람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기침을 할 때 그 바이러스가 그냥 피부에 왔을 때는 감염이 안 되지만 내 점막, 눈이라든지 아니면 입 안 구강 내, 그다음 코 안에 이제 점막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감염이 되는 거니까 제일 활동적인 감염이 가능한 거는 대부분 첫 5일 정도가 이제 제일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는 시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건데요. 병원에서는 일단 무조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라고 판명이 되면은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무조건 감염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게, 네. 예. 그러나 한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남을 감염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예.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는 면역 반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심한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이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는 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실은 어떤 액티브하게 다른 분을 감염할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면 주로 고령인들이 많이 걸렸고 치살도 높았잖아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젊은 사람들도 사망하는 것 같은데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단 감염은 누구든지 그 접촉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다 감염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젊은 분들은 비교적 그래도 회복이 그냥 잘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이제 면역 반응이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다 이게 면역 시스템이 다 좋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보다 젊은 분들도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긴 하죠. 그래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훨씬 더 많이 돌아가세요.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들이 사망률이 꽤 높았잖아요. 예. 그것도 정확하게 원인을 모르지만은 답답해. 선생님은 다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은 네. 이제 과체중인 분들이 네.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 얘기로는 과체중인 분들은 몸에 이제 아무래도 그 지방이 많은 분들이시잖아요. 네. 지방이 많은 분들이 면역 기전이 약간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방 세포들이 이제 면역 기전을 여러 가지 활성화시키는 거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이미 면역 반응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면역 반응이 생겨서 또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닌가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과체중인 분들은 이제 심장 질환에 생길 확률이 굉장히 많으시죠. 어떤 연결고리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샐러드를 판매하지 않는 데가 참 많은데요. 심지어는 샐러드를 사갖고 와서 집에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돌려가지고 먹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음식을 통한 감염도 걱정해야 하나요? 음식을 통해서는 전파가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 때문에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라고 하시는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저 같은 게 좀 나쁜 버릇이 있는데 음식을 사가지고 차에서 그냥 손으로 막 집어 먹었던 습관이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제 손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치고 예. 제가 뭐 도나스나 김밥을 먹었다면 괜찮은가요? 땅땅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가 소화기관을 통해서 감염된다고 알려진 건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음식을 드시면은 위로 가면은 위에서는 이제 아주 강한 산성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감염될 확률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바이러스가 이런 플라스틱이라든지 종이 위에서 살 시간은 2시간도 채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종이 위에 있다든지 플라스틱 위에 있는 바이러스가 한 마리가 2마리가 되고 2마리가 4마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한 마리로 그대로 남아있다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 근데 단체로 안 다녀요? 그냥 한 마리, 2마리로 다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예. 네.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나한테 해를 끼치려면 여러 마리가 이제 들어와야, 저한테 몸을 들어와야 돼. 한 마리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또 걔를 또 죽이니까 제 말을. 센 아이들 슈퍼맨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진짜 그런 건가요? 하나 정도는 괜찮은 건가요? 어느 정도의 개수가 저희 몸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만약에 종이 같은 데 묻어 있다 하더라도 네. 종이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들은 더 번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숙주가 예.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고 네. 살 수 있는 시간도 대부분 이런 종이라든지 우리 옷이라든지 이래서는 2시간도 채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보면 정재훈 선생님 생각에는 지금 음식으로부터 바이러스에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미선이 손으로 김밥을 집어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 그래도 손도 안 씻고 먹는 습관은 정말 고쳐야 합니다. 그 손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코도 만지고 눈도 비비고 하면 그게 위험한 거죠. 지금까지 정재훈 심장내과 전문의셨습니다. 병에 관한 궁금한 점은 잉그루드 병원 카톡 프렌즈에 올려주세요. 잉그루드 병원의 전문의가 답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음성 파트너 장미선이었습니다.